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A 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합병 승인을 받으려면 독점 이슈를 해소해야 하죠. 그래서 유럽의 알짜 노선, 파리나 로마 같은 노선을 다른 곳에 줘야 되는데 이걸 덥석 받아간 곳이 바로 TA 항공입니다. TA 항공 올해 상장 7년 차를 맞았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2,000원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장 첫날의 가격을 아직까지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비행기가 전혀 뜨지 못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상 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여러 호재가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주기 위한 정관을 변경합니다. 과연 TA 항공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정홍근 TA 항공 대표에게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TA 항공 주가가 상장 이후 계속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께 죄송하지만 그 회사의 가치는 단순한 주가가 아니고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합한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 TA 항공 주식이 회사의 가치가 결코 낮아진 게 아니고요. 네, 대표가 직접 인터뷰를 해왔는데 지 기자가 직접 대표 인터뷰를 땄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데 요즘 참 진짜 죄송한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총으로 보면은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총으로 보면 어떻길래요? 네, 실제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TA 항공이 코로나 회복 시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 1위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3년째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또 진에어는 성장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시총이 하락한 이유가 이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재개될 때 관광 업종이 크게 수혜를 받았는데 그때 LCC 업종 1등이었기 때문에 좀 크게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티웨이는 기업 가치로는 LCC 3위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한항공 합병 과정에서 유럽 노선을 받은 게 이제 이 TA 항공인데 네, 그런데 이 LCC를 타고 유럽까지 간다는 게 어쩐 좀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못 믿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도 이 항공기가 좀 좁기 때문에 장시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공기 기재 때문입니다. LCC는 대체로 동남아 노선이나 제주 노선 또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데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비행기로도 운항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티웨이가 유럽에 취항하는 노선들은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뿐만 아니라 조종사와 정비사까지 빌려줍니다. 대형 항공기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다만 기내식 등의 서비스는 LCC에 맞게 조정이 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항공기는 빌려주는군요. 어쨌거나 뭐 알짜 노선을 티웨이가 가져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티웨이의 어떤 강점이 있으니까 가져간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 거예요? 티웨이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 시드니에 취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캐나다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LCC지만 티웨이가 이 347석의 비즈니스석도 있는 A330 기종을 3대 보유하고 있고 올해 2대가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사실 이 정홍근 대표가 대한항공 출신이고 임원들도 많이 그 대한항공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유럽 경쟁 당국의 낙점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짜 노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사상 처음으로 배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LCC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행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티웨이는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진에어를 꺾고 매출 2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올해 이관받은 유럽 노선의 매출 규모가 약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는 제주항공을 뛰어넘어서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사님, 이 사상 첫 배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올해 강력한 성장이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항공 주식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항공 주식들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 LCC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1위인 제주항공과 2위인 TA항공, 3위인 이 진에어가 이 세 개가 이제 경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TA 하나만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 TA 항공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큰 해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주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진을 원치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마트를 굳이 가지 않아도 쿠팡을 해서 주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TA를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뭐 에어부산이나 진에어나 제주항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결론은요? 네, 오늘 주제는 유럽으로 떠나는 LCC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